미량 요소들을 잘 공급해 주었다면 건강하고 이쁘게 자라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애플 아저씨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식물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다뤘었죠. 식물은 16가지 필수 요소로 인해 자라게 되는데 그중 9가지가 다량 요소, 6가지가 미량 요소가 있다고 했었죠. 다량 요소 중 특히 질소, 인산, 칼륨이 부족해서 이 3가지는 토양에서의 흡수만으로 부족해 영양제를 통해서 공급해주면 좋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모르신다면 빠르게 제 채널 영상을 검색하셔서 찾아서 천천히 다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미량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미량 요소, 말 그대로 미량인데 다량도 아니고 미량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없어도 그만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미량 요소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식물의 필수 요소라고. 다량 요소든 미량 요소든 이 요소들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 요소가 90이 필요하고 미량 요소가 10이 필요하다고 해요. 필수 요소는 150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미 60이나 초과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또 치자고요. 그런데 미량 요소가 10이 아니라 5만큼만 충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식물은 필수 요소 중에 미량 요소 5만큼의 부족으로 식물이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관엽과 같이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비옥한 토양에서 아주 잘 자라는 식물들이죠. 특히 그런 곳은 식물이 가장 잘 자라게 하는 다량 요소인 질소가 아주 풍부해서 식물들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자랍니다. 비도 자주 오고 햇빛도 많고 적당히 안개도 끼고 그늘도 지고 또 동물도 아주 많아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토양이 아주 비옥하죠. 식물이 그냥 막 자라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다육식물 선인장, 아프리카 식물 같은 아이들이 자라던 환경은 어떻죠? 맞아요. 비도 잘 오지 않고 건조하고 동물도 잘 다니지 않아 땅이 상대적으로 척박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돌 사이, 굵은 입자 사이에 척박한 흙 사이에서 한 땀 한 땀 영양분을 찾아가며 뿌리를 내리며 자라온 그런 식물들입니다. 즉 척박한 땅이지만 그 돌과 흙에 함유하고 있는 미량 요소들을 잘 찾아내며 자라온 그러한 식물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필수 요소 중에 다량 요소도 중요하지만 다육식물 선인장과 같은 아이들은 특히 미량 요소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미량 요소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죠? 아주 그냥 잘 챙겨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전 오늘 영상으로 반은 성공한 겁니다. 미량 요소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이제 중요성을 알았으니 이제 미량 요소가 무엇인지, 부족한 미량 요소를 어떻게 공급하는지 알면 너무 좋겠죠? 그럼 이제 듣기 싫은 원소 기호 이야기 좀 할게요. 미량 요소는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염소를 미량 요소라고 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는 다량 요소, NPK라고 했었죠. 잘 배합해 놓은 비료들이 있고 미량 요소들만 배합해 놓은 비료들도 있습니다. 또 다량 요소들과 일부 미량 요소를 배합해 놓은 복합 비료도 있죠. 사실 다량 요소 영양제는 과다하면 웃자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식물이 튼튼함보다도 자람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 이쁜 모양과 건강함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량 요소 영양제는 상대적으로 다량 요소 영양제보다는 살짝 과다하게 주었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식물의 웃자람의 가장 큰 원인은 질소이기에 미량 요소 영양제가 과다하다고 해서 식물이 웃자라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미량 요소 6가지를 하나씩 전부 설명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싶지만 미량 요소들도 그 하나하나가 전부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고 소량이지만 부족하면 결핍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원소마다 결핍 증상이 있고 원소마다의 결핍 증상이 우리 일반인들은 이 원소의 결핍이야 이러면서 딱 집어내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핍 증상이 비슷비슷한 원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얼머무리며 알려주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제가 하나하나 요소마다의 특징과 결핍 증상은 기회가 되면 정확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볼게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야. 그럼 어떤 미량요소 영양제가 좋은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애플 아저씨는 뭐 쓰세요? 이게 궁금하신 거죠? 사실 저는 모든 영양제를 다 써보지는 못했고 제가 쓰는 게 제일 좋다고도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써본 영양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사실 광고도 아니고 돈도 안 받았습니다. 누가 사실 저한테 광고해달라고 돈도 안 주지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제품일 수도 있는데 대유미리근이라는 친구입니다. 순수 미량 요소들로만 이루어진 비료이며 저희 다육식물 집사님들은 2000배 정도로 배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2리터 통에 1g 정도 넣으면 되는 비율입니다. 1g 하시려면 저울이 필요하겠죠?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는데 이 영상을 보는 집사님들도 매달 날짜를 정해서 한 번 정도 주는 걸 추천드려요. 영양제를 과다하게 투여하면 식물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요소인 영양제만큼은 듬뿍 주어도 좋은 요소가 있습니다. 약간 번외의 요소인데요. 미량 요소를 다뤘지만 지금 말씀드린 요소는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한 다량 요소인 칼슘입니다. 우리 비보약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빗물의 효능에 대해서도. 그 빗물에 섞여 있던 비밀병기가 바로 칼슘이었습니다. 칼슘은 식물의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줘서 지금 같은 여름철에 아주 필요한 영양소임을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천연 영양제로 만든 칼슘 영양제는 자주 주어도 식물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보약이다 보니 여러분들도 직접 천연 칼슘 영양제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칼슘 영양제는 어떻게 만드냐고요? 제가 또 일이 하나 생겼네요. 그럼 제가 천연 칼슘 영양제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은 식물의 필수 요소 중에 미량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미량 요소는 아주 조금 필요하지만 아주 소량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그 요소들을 잘 공급해주면 좋다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특히 지금 같은 여름철에 우리 다육식물들에게 이러한 미량 요소들을 잘 공급해 주었다면 건강하고 이쁘게 자라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이제 다육이를 조금 더 이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애플파이!